거예요. 여자분들은, 화장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마스카라 하면은 지우는데 더 오래 걸리잖아요. 마스카라 안 하고 그냥 피부 화장이랑 뭐 이런 거만 하면은 금방 지우는데, 그 마스카라가 지우는데 조금 오래 걸리잖아요. 아시죠? 요즘 그 워터프루프 해가지고 울어도 안 지워지는 마스카라 이러면서 다들 그 마스카라를 되게 안 지워지게 만들다 보니까 립앤 아이 리무버를 따로 써서 이제 지우는데, 그것도 안 남아있게 지우려면은 한 올 한 올 이렇게 잘 없애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영상 찍고 아마도 편집하거나 아니면 편집도 안 하고 바로 잘 거거든요. 근데 바로 자려면은 화장을 빨리 지워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빨리 이제 다 찍은 다음에 빨리 지우고 빨리 씻고 자려고. 네, 그래서 마스카라랑 그런 이제 그런 뭐라 해야 되죠? 지우는데 오래 걸리는 애를 생략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래서 그런가 왜 이렇게 갑자기 얼굴이 뭔가 이목구비가 원래도 없는 얼굴이긴 한데 더 없어 보이네요. 네. 하지만 익숙하시죠? 원래 이렇게 생겼으니까 뭐. 무튼 그렇고, 오늘은 제가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그 2025년이 진짜 소름 돋게도 벌써 30% 정도 지났더라고요. 진짜 놀랍지 않나요? 저는 되게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2025년 중간 점검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하기 전에 이 인형 있잖아요. 여기 뒤에 맨날 제가 놔두는 이 인형. 근데 얘를 소개시켜달라고 하시는 댓글이 있었는데, 제가 다른 거 찍으면서 소개하려고 하면은 한참 걸릴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소개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 뭐라 해야 되죠? 이게 행주거든요. 바깥에 싸져 있는 게 엄마가 주셨는데, 행주가 진짜 귀여워요. 물고기 있고 그렇거든요. 새우랑 물고기 있고 뒤에는 주전자랑 찻잔 같은 거 있는데, 이게 뭐 어디서 파는 건지 모르겠어요. 다이소 같은 데 있는 건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엄마가 주셔서 제가 또 엄마의 그 애정을 그리워하는 약간 MZ, 아무튼 뭐 그런, 네, 이렇게 따로 나와 살다 보니까 좀, 그래서 이제 엄마가 주신 거라서 안 쓰고, 원래
2년 전쯤 됐는데 제가 그때부터도 막 욕심은 많고 꿈도 크고 목표도 높은데 뭔가 능력이 그거에 비해서 항상 못 따라가는, 언제나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워낙 목표가 높고 저의 현실에 비해서 맨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도 그랬어요. 어릴 때죠. 그때 이제 24살 때니까. 네, 근데 그때부터 뭐 그랬는데 그렇다 보니까 항상 그 남 보기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걱정이 많아 보이는 스타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조금 인생을 편하게 살 수도 있는데 저는 맨날 제 능력이 40점이면 목표를 막 80점 잡고 그 사이에서, 그 괴리 사이에서 막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이러면서 맨날 인생을 조금 제가 힘주어 사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엄마가 저를 보고는 네 걱정을 다른 데다가 맡겨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엄마랑 어디 갔다가 이 다이소인지 마트인지 뭐 그런 데요. 그런 데에 갔다가 이 인형이 딱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잠깐만요. 기억이 갑자기 왜곡되고 있는데, 아무튼 엄마가 인형을 하나 사서 거기다가 네 걱정을 먹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뭐 약간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어른들 자꾸 동의를 구하게 되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인형을 하나 사서 거기다가 네 걱정을 맡겨라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얘를 사서 얘 이름은 이제부터 걱정이야 이렇게 하면서 여기다가 얘가 제 걱정을 먹어준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되게 서사가 있는 인형이에요, 진짜. 안녕하세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좀 막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인형을 좋아해서 원래 인형이 되게 많았다가 많이 버리기도 하고 막 그런 걸 좀 반복했는데 얘는 계속 데리고 있는 게 뭔가 그런 스토리가 있는, 저한테 의미가 있는 애다 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김밥 말듯이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계속 저 뒤에다가 놔두고, 저 뒤에는 다 의미 있는 것만 놔두는 장소거든요. 사실 놀랍게도 책들도, 여기 꽂혀있는 책들은 뭔가 다른 의미 같은 게 있어서 다 따로 빼놓은 거예요. 그 다른 책장에서 조금씩 꺼내 놓는 거라서. 무튼 그래서 이 걱정이의 스토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 중간 점검을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진짜 말을 횡설수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또 TMI를 하나만 또 하고 가자면은 제가 요즘
세웠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30% 정도를 살아오면서 2025년을 보니까 그것들이 그 제가 세운 계획들이 저의 생계 당장의 생계 이슈로 다 미뤄지고 그냥 일만 하는 기계 마냥 일만 하고 있긴 하거든요. 일본어 이렇게 막 지금 당장과 관계없는 것들은 진짜 다 제쳐두고 일어나서 할 때까지 그냥 할 일만 하는데 네, 거의 그렇거든요. 그냥 하루하루가. 무튼 그렇다 보니까 당장과 관계가 없는 일본어 공부, 영어 공부 이런 것들 다 미뤄졌어요. 다 미뤄졌고 뭐 언젠가 다음에 더 이제 급한 불부터 끄고 나서 하는 걸로 하고 우선은 일 자리 잡는 게 먼저인 것 같아서 일부터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살짝 이제 정신이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하자면은 우선은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이것저것 많았지만 좀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했고 지금은 새로 하고 있는 일 한 가지, 새로 시작한 일 한 가지랑 이거 ASMR 하는 거 한 가지랑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참 정적인 보류 상태라서 근데 다 이런 비슷한 일이에요. 콘텐츠 만들고 이런 거가 다 관계된 일이어가지고 무튼 뭐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래서 2025년 시작하면서 세웠던 목표들은 다 이제 안 중요한 거 다 미뤄지고 1순위 먹고 사는 일 자리 잡기 이것만 딱 남았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제가 약간 성격 때문에 자리 잡는데도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해오던 일이나 아니면은 뭐 카페 알바도 저는 오래 했으니까 카페에서 매니저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만 해도 사실 기본적인 안정은 유지가 되는데 제가 그렇게 안 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로 계속 자리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약간 제 신념 자체가 내가 하고 싶고 죽을 때까지 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싶고 그리고 내가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일이 나의 생계가 되어야 해. 그리고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바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어야 해. 약간 이런 거다 보니까 제가 관심이 없는 일로는 뭔가 메인 잡으로 두고 싶지가 않은 거죠. 아까 본업으로 두고 싶지가 않은 거죠.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렇게 ASMR 하는 거나 콘텐츠 만들고 이런 것들은 진짜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일이 먹고 사는 일이기를 제가 바라다 보니까 난이도가 극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진짜? 그냥 할 줄 아는 적당한 일 가지고 먹고 살면서 나머지는 취미로 만족해야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나마 나아질 텐데 내가 좋아하는 일이 내가 잘하는 일이 되고 싶고 그 일이 나의 본업이 되고 싶고 막 이런
부모님이 판사 딸이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치면은 제가 막 갑자기 장래희망 적는 데다가 판사라고 적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머리로 바라는 일인 거고, 근데 내가 마음으로 바라는 일은 사실은 뭐 예를 들면 크리에이터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누군가는 머리로 바라는 일은 공무원인데 마음으로 바라는 일은 유치원 선생님이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우리가 생각으로 원하는 것과 실제로 내가 원하고 나에게 잘 맞는 것이 정말 다르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이거에 예시가 하나 딱 진짜 확실한 게 있는데, 저는 제가 제 몸무게를 여러 번 얘기하지만 그냥 따로 조절 안 하면 한 53kg 내외거든요. 근데 그 몸무게가 제일 사실 저한테 편하고 잘 맞아요. 별 문제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말라서 뭐 앉았을 때 엉덩이가 아프다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너무 살쪄서 뭐 뱃살 때문에 건강 문제가 염려된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배우를 꿈꾸면서 살았다 보니까 그 53kg를 되게 문제 있는 몸무게로 봤어요. 그래서 44kg 이렇게 이제 돼야 된다. 제 키가 163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머리로 원하는 몸무게는 44kg인 거죠. 근데 마음으로 원하는 몸무게는 53kg 그냥 사는 거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결국에 이루어지는 것은 마음으로 원하는 것이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이거는 자세히 얘기하려면은 진짜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내가 뭘 원하지? 난 어떤 사람이지?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거의 그런 학과가 있으면은 약간 논문 쓰고 막 박사 따고 박사 맞나? 아무튼 그런 거 과정을 밟았을 것 같아요. 그런 자기 탐구, 뭐 자아 실현 이런 학과가 있었다면은 진짜 거기 학과에 들어가가지고 아무도 안 시켰는데 대학원 가고 막 이랬을 것 같거든요. 그 정도로 그런 쪽으로 관심이 진짜 많은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막 구구절절 얘기하자면 엄청 길겠지만, 무튼 제가 느낀 바는 2025년 30% 살면서 느낀 바, 첫 번째는 머리로 원하는 것과 마음으로 원하는 것은 다르다. 근데 결국 진짜 우리한테 정말 궁극적으로 좋고 잘 맞고 행복한 일은 마음으로 원하는 일을 할 때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랬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깨달은 내용 얘기하고 싶은데, 인생은 감이다. 이런 감 있잖아요. 감. 빌이라고도 하죠. 빌이다. 감이다. 감. 먹는 감 말고. 네, 그 감이다라는 생각. 잠깐만, 이걸 어떻게. 뭔가 듣기만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이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발음이 조금. 인생은 감각이다. 감각. 네,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감각이다. 감각. 인생은 감이다. 감각이다. 이 얘기를
일어나서 하고, 다른 거 한 다음에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또 하고, 자기 전에도 하고, 자다 깨서도 생각하고, 진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각이라는 게 오르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알고 지내는 어떤 분이 한 분야의 전문가이신데, 그분이 딱 자기 분야를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감이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뭉뚱그린 말을 할 수가 있지?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어요. 좀 더 논리적이고 분석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한 분야의 전문가잖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무슨 말인지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자기 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 이거는 진짜 감이야, 감으로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점점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랬어요. 에이. 그래서 제가 연기를 하면서 촬영장에 다니고 이랬던 것도 생각을 해보면은, 뭐 이렇게 감을 익히는 과정이 지나고 나서야 뭔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게 되고 이런 과정으로 이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인생은 감이다. 근데 사실은 그 감이라는 것도 단어만 보면 되게 막연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무책임해 보이기도 하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게, 그 감각 자체도 분해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소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게 그런 요소를 분해해서 설계도를 살펴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뭔가 뇌 구조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인생은 감이라는 것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분야에 대해서 잘 알려고 한다 하면은 그 분야를 이렇게 뭐 카테고리별로라든지 아니면은 그 일이 일어나는 순서의 로직이라든지 이렇게 뭔가 짜가지고 그 하나하나 요소를 분해해서 그것들을 각각 어떻게 더 성장시킬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게 다 이루어졌을 때 이제 감을 잡았다, 경지에 올랐다, 이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그 막 SNL이나 이런 되게 재밌는 거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댓글에다가 작두 탔다 뭐 이렇게도 하시고, 신들렸다, 미쳤다, 뭐쩌고 이제 이렇게 하시잖아요. 저도 정말 재밌게 보고 있는데, 보는 게 많은데, 그런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하다 보니까, 계속하고 계속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신들린 경지가 되신 거죠, 그분들이. 근데 사실 그것도, 내가 지금 만약에 초보인데 그분처럼 잘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냥 뭐 막연하게 감을 잡아야겠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사실 감을 잡는다라는 것도 되게 논리적인 거라서, 예를 들어 코미디라고 하면은 뭐 제가 모르니까 분해를 못 하겠는데, 예를 들면 뭐 공감, 재미 이런 식으로 분해를 하는 거죠. 공감만 있으면은 다큐멘터리가 되는 거고, 근데 재미만 있으면은 개그만 되는 건데, 이거 두 개를 뭐 결합하니 어쩌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너무 못하고 있어. 아무튼 네, 그래서 감을 잡는다. 인생은 감을 잡는 것인데, 그 감을 잡는 것도 사실은 되게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말이었다는 것,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일에 대한 센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제가 진짜 요즘 확실하게 느끼는 거는, 계속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진짜 이렇게 하다가 죽는 거 아닌가 하게 또 하고,
아직 과정에 있다 보니까 뭐 증거 같은 건 없지만 그냥 제 생각이에요. 네,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바라는 것도 좀 생각해봤어요. 이제 남은 2025년 60, 70% 남았는데 우선은 일을 자리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빨리. 빨리는 제 욕심이고 일을 자리 잡아서 좀 경제적인 안정도 좀 제발 이루고, 그리고 생활적인 것도 제가 생활 패턴이 이렇게 약간 성향 문제도 있긴 한데 뭐 이렇게 하나에 집중이나 집착을 하고 있으면은 그게 해결될 때까지 약간 잠을 안 자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조금 개선해서 좀 신체 리듬에 맞춘 건강한 삶을 제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바람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거랑 그냥 마찬가지 같은 맥락에서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건강을 잘 챙겼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고, 제가 이제 20대 초중반 이럴 때는 언니 오빠들이 막 야 나이 들면 어쩌고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 조금 잉 했어요. 왜냐면은 언니 오빠들이 나이 들어봤자 30대인데 20대 30대 뭐가 달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세상에. 근데 제가 30대가 딱 되고 나니까 이게 버티는 게 좀 잘 안 돼요. 20대 때는 그러니까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미세한 차이가 은근 크게 다가오는 거죠. 20대 때는 뭐 좀 해볼까 이러면 그냥 밤새고 이랬는데 지금은 좀 밤새려면은 조금 신체가 조금 불편한 게 느껴져요. 힘든 게. 그리고 살도 원래는 관리를 안 해도 그 군살보다는 그냥 살이 쪘다고 치면은 지금은 군살이 찌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팔 여기 뭐라고 해야 되죠? 팔 안쪽 살이라고 해야 되나? 막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가 살이 찌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이게 바로 다이살 이러면서 아무튼 그런 걸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건강 챙기는 거를 좀 했으면 좋겠고, 일은 그래도 제가 계속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일 자리 잡는 거 잘 되겠죠 뭐. 네, 그러면은 경제적인 안정, 그리고 생활 패턴의 안정, 정신이랑 육체 건강 챙기는 거 이것도 자연스럽게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올해가 다 끝나 있을 수도 있고 시간이 맨날 빠르니까.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스스로 유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흔들릴 때마다 저 자신이 계속 생각했으면 좋겠는 건데, 제가 본질을 생각하자 이런 거. 무엇을 하든 간에 그 본질을 생각하자. 작은 그림을 보지 말고 큰 그림을 보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거 ASMR 유튜브는 사실 한지 얼마 안 됐지만 제가 뭔가 콘텐츠를 만들고 ASMR 말고 그냥 다른 콘텐츠든 뭔가 그런 거를 만들고 SNS 활동을 한 거는 꽤 됐단 말이에요. 뭐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되게 생각보다 많은 걸 했던 그게 있어요. 몇 번 얘기했긴 한데, 근데 그러면서 진짜 아예 반응이 너무 없어서 지속을 못했던 콘텐츠들도 있고, 반응이 너무 좋은데 반응이 좋으면서 동시에 악플이 너무 많아서 없애버린 계정도 있고 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럴 때에 제가 해야 될 생각은 무엇일까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봤을 때, 그럴 때 진짜 이 일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거를 좀 생각해야겠다
ASMR 채널에 악플이 거의 안 달리긴 하지만 가끔씩 달리면은 다 지우거든요. 근데 그 지우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악플의 기준은 그거예요. 그냥 뭐 비속어 섞인 인신공격이라든지 그런 거. 근데 암튼 그 지우는 이유는 처음엔 안 지웠다가 제가 한 구독자님한테, 그러니까 우리 인삼님, 그때는 이제 인삼님이란 애칭, 구독자 애칭도 없을 때였는데 메일을 받았는데 악플이 있는데 너무 마음 쓰지 마라, 마셔라. 그리고 이런 걸 관리하는 것도 우리 이 소중한, 그땐 제가 이제 김이나로 활동했으니까 이나님의 채널을 지키는 일이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밖에 비가 오기 시작한 것 같은데 마이크에 빗소리가 아니라 잡음처럼 들어갈까봐 걱정이 되네요. 제가 최대한, 네, 의사는 그런데 딱 그때 어떤 그 구독자님이 해주신 말씀 메일을 받고는 한 번 더 생각을 했죠. 와, 진짜 이게 바로 본질을 생각하는 태도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예를 들면 이 채널에 악플이 있다 하면은 그거는 나도 기분이 나쁘지만, 그러니까 저도 기분이 나쁘지만 이 채널 특성상, ASMR 특성상 우리 인삼님들은 쉬려고 오신단 말이에요. 뭐 막,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약간 휴식, 힐링 이런 느낌으로 오시는데 그렇게 왔다가 비속어 섞인 욕을 보면은 기분이 좋을 사람은 없거든요. 그게 나에 대한 욕이든 남에 대한 욕이든 그런 싸우고 욕하고 이런 걸 보면서 휴식을 취하는 분들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채널에 과연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게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까를 생각해 봤을 때는 그 악플을 지우는 게 더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는 결론이 나는 거죠. 이게 본질을 생각하는. 근데 또 제가 지금 이 채널에선 그렇게 하지만 뭐 틱톡이나 이런 쪽 플랫폼에서는 또 악플 안 지우거든요. 악플도 안 지우고 그냥 모든 댓글을 다 놔둬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또 숏폼 특성상 이제 의견 교류와 자유로운 반응을 중시하는 게 낫겠다 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근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막 갑자기 뭐 막 엄청 그렇게 비속어 쓴 욕을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마다 앞으로도 생각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좀 본질을 생각하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진짜 이 큰 뜻을 지키는 일일까? 예를 들면은 막 이게 일뿐만 아니라 관계,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지금 뭐 화가 났지만 화가 난다고 바로 화를 내는 것이 이 관계한테 더 좋을까? 아니면 이 관계를 위해서, 이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내 화를 조금 수그러뜨리고 차분히 내 감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게 더 좋을까? 이런 식으로. 그것도 그렇고 제가 그거를 조금 앞으로 계속 유념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연도에.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고, 그렇습니다. 작은 것을 보지 말고 계속 큰 뜻을 생각하자, 이거를 이제 스스로한테 얘기하고 싶었어요. 밖에 비가 점점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아무튼 어떡해. 잡음처럼 들어갈까봐 너무 걱정이 되는데, 그리고 제가 오늘 말도 막 횡설수설 안 하겠다, 안 하려고 노력한다 이래놓고는 횡설수설하고 그랬어요. 아무튼 그렇고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하고
2025년 파이팅하고 오늘 밖에 잠깐 나갔거든요. 근데 집 앞에 나갔어요. 커피가 없어가지고 커피를 사러 갔는데 반팔을 입고 나갔거든요. 근데도 춥다는 생각이 진짜 하나도 안 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날이 진짜 많이 따뜻해졌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여름이 오나 봐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요즘 핫블리 언니의 ASMR에 완전히 진짜 잘 때마다 거의 핫블리 언니 ASMR 듣거든요. 너무 좋아요, 진짜. 정말. 네. 저의 근황이었어요.